네, 오늘같이 많은 종목이 상승을 한 날은 이외 연속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만큼 종목 선택하는데도 많은 욕심이 생기시리라 봅니다. 오늘 오늘의 특징주 통해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함께 해주실 두 분, 조선일 매니저 앞서 만나보셨고 오늘 헤르메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유튜브 채팅창에도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누시고 어제 방송하시면서 혹시 방송 관련돼서 궁금하신 내용이라든가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로바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여러분들의 의견 참고를 해서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종목의 특징주 삼성전자부터 휴림 로봇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각 종목별 이슈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권전 아나운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다시 연결하죠. 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외국인이 토끼 랠리를 주도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눈에 띄었었던 5가지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부터 휴림 로봇까지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달 15일 이후 처음으로 다시 6만 원도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주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지만 증권업계에서는 메모리 반도체에 감산 기대감이 커졌다면서 단기 매수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 전문가분들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오리콤입니다. 오늘 14%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습니다. 오리콤은 광고 대행 사업, 또 제작 사업, 프로모션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또 최근 정치 테마 이슈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특징주는 바로 인탑스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에서 삼성전자 한종회 부회장이 올해 안으로 EX1이라는 보조기구 로봇을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케어 특화 로봇을 통해서 로봇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큰 폭의 시세를 냈고요. 특히 인탑스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2거래일 연속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늘 11%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특징주는 바로 카카오페이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의 척도로 보고 있는 임금 상승세가 다소 꺾였다는 소식 속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오늘 카카오 그룹주들이 큰 폭으로 움직였는데요. 카카오가 오늘 6% 넘게 상승했고요. 또 카카오페이도 오늘 6.87%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바로 휴림 로봇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590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었죠. 휴림 로봇은 과거에 삼성물산과 로봇태미로 협업을 한 바 있었는데요. 오늘 로봇 관련주 내에서 가장 큰 폭의 시세를 냈습니다. 28%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5가지 특징주들 체크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이 5종목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두 분의 전문가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셨을까요? 공개하겠습니다. 자, 하창환 본부장님은 인탑스, 조선일 매니저님은 휴림 로봇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조선일 매니저님의 탑픽 종목부터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휴림 로봇 오늘 28% 급등세를 냈는데 탑픽 종목으로 또 꼽아주셨어요. 그게 말입니다. 네, 어떤 투자 포인트들 가지고 있을까요? 항상 이제 로봇 얘기가 나오면은 특히 이제 삼성 관련해서 로봇 얘기가 나오면은 휴림이 꼭 안 빠질 수가 없죠. 네.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삼성물산하고도 프로젝트를 작년에도 진행을 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산업용 로봇을 만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여러분들 자동차라든지 기계를 만드는 그런 공장에 가시면은 로봇팔이 있죠. 그 로봇팔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진행형 로봇뿐만이 아니고 얼마 전에는 국방 로봇 산업도 진행을 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특히나 재미있는 게 얼마 전에 이제 자회사에 편입되어 있는 게 5G 안테나를 만드는 기업, 휴림 네트워크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5G 관련해서 통신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로봇이 움직이거나 시스템 구동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장치로 바로 5G 안테나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특히 로봇 응용 산업이나 관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안테나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작년 7월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고위 관료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그때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안테나 사업이나 통신망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5G 안테나 사업에 휴림 네트워크스가 참여해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우크라이나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박사가 현재 이제 휴림 네트워크스에 관련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인데 뭐 그런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작년에도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는데요. 네. 특히 오늘 삼성전자가 세스 23에서 2023에서 6일이죠. 한 부회장이 EX1이라는 보조 로봇을 앞으로 이제 출시하겠다는 관련 이슈가 나오니까 부각이 되는데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작년에 템이라고 그래서 삼성물산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삼성의 건설에 이제 그 브랜드가 원래 아시겠지만 레미안인데요. 그 레미안에 라이프가 안에 이 템이를 넣고 지금 인공지능 로봇을 사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보니까 이제 관련 이슈가 단기적으로도 지금 많이 조정을 했었는데 지난 2022년 작년 6월 1일 기점으로 해서 거의 한 6개월 이상 조정을 했는데 차트상으로도 성장성이 있는 관련이 있고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4,000원에서 2,000원까지 거의 한 60% 가까이 조정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서 미래 성장 산업의 하나가 또 로봇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앞으로 한 1, 2년 이상은 로봇 관련 산업이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최근에 많이 조정받은 만큼 추가적인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지금 주셨습니다. 뭐 하정원 본부장님께서 인터 타픽으로 꼽아주신 인탑스 역시도 네. 사실 좀 관련된 얘기긴 한데, 맞아요. 그죠? 그럼 말씀을 듣고 나서 좀 추가적인 질문을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인탑스 역시도 지금 삼성전자 뭐 로봇 이야기 나온 것과 좀 맥을 좀 닿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봇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럼 현재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인탑스의 어떤 타픽 종목 선정 이유 들어보죠. 네, 뭐 예. 인탑스도 로봇 예. 네, 로봇으로 선정했고요. 네, 예. 두 분 역시 다 로봇으로 일맥상통하시네요. 뭐 1, 2년 정도 네. 보신다고 했지만 저는 앞으로 굉장히 더 어. 길게 많이 봐야 되는 섹터가 로봇이지 않나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죠. 아직 뭐 생활 속으로 들어오려면 한참 멀었잖아요. 근데 이제 톡이니까. 출산율 부분에서 예. 노동력 상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그렇죠.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한데. 베이비붐 예. 세대가 이제 그렇죠. 또 이제 사회적으로 은퇴를 하실 나이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노동력 상실이 뭐 한 10년 이내 엄청나게 가파르게 좀 진행이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로봇 시장은 확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대기업들의 이제 본격적인 진행들, 사실 삼성전자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기업을 과연 인수할까라는 물음표가 많았고 뭐 해외 조단위 로봇 기업들을 조금 인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을 인수하면서 사실 국내 기업들의 좀 기대감을 굉장히 좀 키웠습니다. 뭐 인탑스 같은 경우는 휴대폰 이 표면이나 이 뚜껑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부분을 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고 진단키트로서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던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영업이익이나 매출단 그리고 순이익단 보시면 이제 시총 대비했을 때 굉장히 실적은 잘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서빙용 로봇이죠. 지금 베어 로보틱스 쪽에서의 이런 서비스 로봇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해당 부분에서도 지금 서비스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판매 대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뭐 수익성 부분이 독점적으로 좀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사실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좀 부각이 되게 되면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뭐 한 500억 원에서 크게는 더 많게도 실적에 좀 개선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워낙 오랜 기간 삼성전자와 좀 협업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로봇용 제조를 할 때 외형 성장이 좀 같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는 회사고 실적 대비했을 때는 물론 진단키트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있다 보니까 향후 이런 실적들이 계속 유지가 될까에 대한 조금의 약간 우려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실적 대비했을 때 좀 저평가의 기준으로 보고 또 로봇 산업에서의 좀 대항마로 나오고 있다라고 했을 때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다 이게 지금 양쪽이 로봇, 삼성전자도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혹시 로봇이라는 테마, 이 업종군으로 봤을 때 이런 게 꼭 그 두 종목 외에도 혹시 삼성전자 정말 본격적으로 로봇 뭐 신제품 출시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업종 전반으로도
좀 영향력이 확대가 될까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네, 조선일 지금 매니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주식일신님께서는 예. 지금 로봇 관련주에서 아직 안 간 종목 보세요. 그러니까 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또 투자 전략을 예. 뽑아주셨어요. 매니저님 의견 어떠실까요? 네네. 지금 저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말씀드렸는데 LG 같은 경우에도 두 개의 회사 로보스타부터 해서 네. 두 개의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지금 대기업들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대기업들 전부 다가 로봇에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도 작년하고 2년 동안 포트폴리오로 조정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지분을 매각을 하고 로봇 관련해 가지고 들어갈 정도, 투자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데 앞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슈림 로봇이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 가까이 올라가면서 이제 많이 급등을 했는데 앞으로 관련 종목들 말씀드린 것처럼 로보스타나 LG의 로보스타부터 시작을 해서 관련 종목들 한 2개 정도 그리고 그 외에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뭐 소형 종목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이 아니고 뭐 셀바스 AI나 뭐 영우 DAP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지금 로봇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하창원 본부장님, 혹시 두 종목 외에 이런 이 삼성전자 로봇 관련해서 좀 영향력 확대된다는 전제하에 지금 또 다른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혹시라도 안 간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저는 네. 일단 SPG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로봇 산업이 확대가 되면 이 감속기랑 엔진 쪽에 대한 이 원재료 값이 70% 정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 산업이 확대가 될 때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 뭐 이쪽으로 이슈가 됐었던 이유가 이 제조 비용의 많은 비율을 좀 차지해서 한 30~40% 정도 차지됐었죠. 그런 부분들 좀 부각이 됐는데 이 로봇 같은 경우는 감속기나 이런 엔진 쪽이 70% 정도의 원재료를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 산업이 확대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부분에 좀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비중이 아무래도 좀 주목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이 감속기로는 SPG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함께 같이 항상 움직였었던 종목이 이제 유일 로보틱스거든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협동 로봇이라든지 관련된 부분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협동 로봇 쪽으로 뭐 보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유일 로보틱스 역시도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아직 별로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항상 이전의 흐름을 보시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움직이면 유일 로보틱스도 좀 같이 움직였었던 그런 채널링 부분도 있고 이제 이 사업적으로 이 로봇 섹터에서 조금 대장 역할을 해줬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산업이 성장을 했을 때 가장 큰 원재료 비중을 가지고 있는 쪽과 또 이제 앞서서 로봇 산업을 조금 주도했었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네. 관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로봇 관련주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SPG 유일 로보틱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둘 수밖에 없어요. 네. 오늘 상승세가 과연 이어질지 아니 계속 좀 어느 정도 박스권을 보일지가 궁금한데 네. 자,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스를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예스를 주셨습니다. 어떤 관점에 주셨을까? 그러니까 조선희 네. 매니저님께 일단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새해 들어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그렇게 사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2020년 1월부터 이제 21년부터 네. 삼성전자를 별로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서 매도를 말씀드렸는데 오. 단기적인 악재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동안 이슈가 됐던 게 삼성전자의 재고죠. 50조가 넘는 재고.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삼성생명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그 두 개가 이미 악재가 다 나와서 악재가 나온 뒤 이후에 주가가 지금 5만 원대, 5만 5천 원 근처까지 이제 폭락을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슈가 계속 지금 부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투자의 명예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악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기에 대해 반응해서 폭락하지 않고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게 지금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5거래일 동안 지금 매수가 1229만 주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이제 그 6일 날이죠. 세스에서 한종희 부의장이 언급했던 대로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이슈보다는 반도체 가전 이슈도 좋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앞으로 신먹거리인
바로 이제 EX1이라는 이게 이제 시니어 어르신들을 케어하기 위한 그런 로봇인데 그 로봇이나 메타버스 등 신사업에 육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삼성전자가 기존에 있던 악재는 있습니다만 악재를 털고 나오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이라든지 메타버스나 신사업에 집중적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서 아마 금년부터 새로운 사업들이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 외에도 신사업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으면서 매출에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다른 가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매출이 저조하겠지만 반대로 신사업이 새로운 성장을 그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각광을 받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7만 원과 8만 원대 두 번의 이제 반등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 때 강하게 지금 누르고 있는 가격대가 7만 원하고 8만 원대입니다. 근데 이 가격대를 빨리 돌파를 했을 때에 여러분 홀딩 가능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삼성전자를 중장기로 5년 이상 갖고 갈 것인가. 왜냐하면 반도체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한 4, 5년 정도 강하게 움직였다가 4, 5년 정도 조정을 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7만 원과 8만 원 돌파를 할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포지션을 잡고 갈 것인가를 결정을 하셔서 여러분이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 악재랑 악재는 다 나왔다. 신사업 쪽에 좀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식의 신님께서 삼성전자는 그렇게 크게는 못 갈 듯합니다. 역시 재고량이 많습니다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 그래도 우리, 예스 의견 주셨어요. 본부장님. 네, 네, 뭐 재고 당연히 문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반도체 사이클을 보시면 네. 이제 재고 쪽에 그러니까 투자를 줄이고 재고 쪽을 소진을 하면서 네. 다시 가격이 오르고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 네. 지금 제일 바닥 사이클에 좀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나빠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월가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재고량이 예상보다 빨리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한 2, 3거래일 전쯤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들이 반도체에 대한 이런 다운 사이클을 좀 빨리 끝낼 수 있는 부분으로의 좀 기대감이 되는 부분이고 뭐 이제 매년 사실 약간 양치기 소년처럼 하반기엔 좋을 거야라는 부분으로 기대감을 언제나 좀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어쨌든 하반기에 좋아진다라는 전망이 지금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섹터가 6개월 정도 선행한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2월에서 3월 정도에는 매수 적기가 나올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대형주이다 보니까 해외의 이런 지표들이나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좀 영향을 많이 받는데 아무래도 뭐 이번에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도 해석이 좀 굉장히 좋아졌죠. 네. 고용에 대한 부분이 견조하게 나왔음에도 임금 상승률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포커스가 되면서 좀 증시의 흐름이 좋았고 CPI 지수 같은 경우 부동산 지수가 미국 쪽에서 지금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CPI에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30-40% 정도가 되기 때문에 CPI 부분은 더 추가적으로 하락이 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이 힘이 동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낮춰지게 되고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또 이런 터미널 레이트에 대한 기대감이 더 확대가 되면 거기에 따른 좀 단기적인 수급이 쏠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뭐 이런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단기적인 수급에 따른 상승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가격은 전 되게 싸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계속적으로 뭐 78,000원 이하에서는 매수 괜찮다라고 좀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특정 가격을 정해 놓으시고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좀 모아 가신다라는 전략으로 한다라면은 뭐 하나의 좀 기회로 활용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삼성전자에 대해서 예스 의견 주셨다는 네.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 이제 오리콤이 되겠습니다. 예. 오리콤을 좀 넘어가서 봐야 되겠네요. 시간이 얼마 지금 남아있지 않은데 네. 그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좀 궁금해하실 거라고 해서 우리 네. PD님께서 이 질문을 꼭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갤럭시 예. 23 언팩 행사가 다음 달 1일로 네. 예정이 돼 그렇죠. 있습니다. 출시가 유력한데 네. 관련해서 언팩 행사가 있을 때마다 뭐 부품 관련주들이 좀 들썩거리잖아요. 그렇죠. 부품 관련주들 최근에 많이 조정받은 만큼 지금 좀 담아봐야 할 시점일까요, 매니저님? 그렇죠.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 나올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우리 본부장님이 그 추천하셨던 인탑스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용 부품도 만들면서 이제 이쪽 그
뭡니까? 핸드폰에 대한 케이스도 만드는 회사인데 인탑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부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조정을 많이 했죠. 그래서 앞으로 뭐 지금 보면 화면에 나오시는 많은 종목들이 바로 관련주들인데요. 다음 달에 관련 이슈에서 S23가 나오면서 언팩 행사를 하면서 꼭 한 1주 정도 이상은 꼭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천히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조정을 거의 한 50% 가까이 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을 천천히 보시면은 아마도 그때쯤 되면 아마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올 거가 있을 것 부품주 같습니다. 관심 가져야 될 시기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때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네. 이제 서둘러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콤이죠, 오리콤. 네. 상승세 요새 굉장히 가파른 종목인데 두 분 의견은 일단 어떻게 내놓으셨을까요? 확인하죠. 헷갈리셨습니다. 네, 일단 하창원 본부장님께 그럼 먼저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네. 오리콤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정말 무섭고 오늘 50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놓아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광고도 좋고 네. 두산 관련 계열사고 뭐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수 계좌에 관련된 매수 과다 관여 종목으로 좀 선정이 자주 됐었던 네.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말 쪽에는 12월 12일부터 뭐 20일까지 한 5차례 소수 계좌 매수 관여 과다 종목으로 좀 선정이 됐습니다. 그때 뭐 상승력이 좀 강력하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유통 물량수가 좀 적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본업들은 굉장히 좋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차익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사실 빠르게 좀 눌릴 수가 있거든요. 이와 비슷했었던 흐름들이 서암기계공업이라는 종목도 사실 좀 소수 계좌 관련된 종목으로 좀 많이 됐었던 종목인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특성이 차트 보시면은 조금 급등이 나왔다가 이런 물량들이 빠지게 됐을 때 굉장히 좀 강력하게 조정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 분출이 좀 잘 나오고 있을 때 좀 부분씩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뭐 좀 만약에 그런 쪽으로 보신다면 뭐 제일기획이라든지 좀 주가가 단기 박스권에서 굉장히 하단 라인에 와 있는 종목들 많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제일기획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이 종목이 22,000원부터 26,000원까지의 박스 흐름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종목인데 최근에 2만 원대 초반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오히려 좀 눌림목 매수하셔가지고 단기 박스권을 조금 노려보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면에 조설 매니저는 예스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좀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좀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거래량이 한 200만 주 이상 터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지난 그 12월 초에 그날 가격이 12월 5일인데 750만 주 이게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가 1,100만 주인데요. 네. 거의 한 70% 가까이 이렇게 거래량이 몰리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그런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유연하다, 아직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실적이 굉장히 왜냐하면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삼성의 그 광고회사부터 시작을 해서 이노션이나 여러 광고회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작년 실적을 보니까 3분기까지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누적 영업이익이 한 117억, 순이익이 101억이 넘어가는데 배당 이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다 보니까 배당을 4년 이상 계속 꾸준히 주고 있죠. 220원 이상.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상태에서 뭐 매출 좋고 영업이익 좋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련 이슈들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바로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아까 차트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래가 나올 때 강한 거래량을 실으면서 음봉이 거대 근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질 때는 여러분들이 매도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신규로 접근하는 거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약간 말리고요.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700만 주 이상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올 때까지 홀딩해서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좋으나 급등락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좋습니다. 오리콤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마지막 바로 종목. 카카오페이인데요. 오늘 6%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뭐 카카오, 네이버 할 것 없이 다 이런 성장주들이 굉장히 강한 움직임 보여주셨는데 저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위기 반전이 있을까 싶었는데 네. 노예요. 호호. 이 부분 하창원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요. 네. 좋아졌고 거기에 따라서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죠. 어허.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적인 부분이 이제 찍히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좀 동력을 봐야 되는데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로카 모빌리티 인수를 했을 때에 조금 시총에 대한 적정 가치가 9조 3천억 원 정도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8조 8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뭐 약간의 상승력은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차트의 움직임을 보게 됐을 때 단기 이 박스권 상단 라인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돌파를 해주기 위해서는 뭔가 정말 뒤집을 만한 모멘텀이 터진다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동반하는 급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카카오페이가 그런 흐름이 나올 부분은 뭐 금리가 갑자기 FOMC에서 금리를 그냥 인하를 한다라는 그 정도의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이상 조금은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그런 이슈로 봤을 땐 조금 동력이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단기적인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 박스권 상단 돌파 못하면 단기적인 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관점으로 지켜봐야 되는 자리이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조선희 매니저님도 노의견을 주셨어요. 사실 오늘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성장주들이 그렇죠. 금요일 시장에서 이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같이 동반해서 상승을 했는데 이런 네이버, 카카오 두 성장주들 비교해 놓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같은 의견이실까요? 네. 어떨까요?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낫겠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스피너프 돼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네. 분사됐기 때문에 네. 지금 각 종목마다 뭐 매출을 많이 올리고 영업이익이 잘 나는 종목이 있는 반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3년 이상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데 올해 작년에 이제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매출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노프에서 분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회사를 자회사들을 찢어서 나눠서 이제 스피노프하는 회사들하고 그 회사들을 자기 회사 내에 안에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뭐 재무제표 안에서 IFRS에 바뀌었다고 그래갖고 연결 재무제표로 들어오긴 하지만 문제는 중요한 거는 이제 핵심 코어가 있느냐 빠져나갔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스피노프를 너무 작년하고 재작년에 남발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지금 국민들에게 많이 이제 악영향을 작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주가죠. 주가가 거의 1년 가까이 뭐 50% 심지어 80% 가까이 조정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이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너무 시켰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긴 할 겁니다만 분명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지 못하는 종목은 나중에도 좀 힘들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저는 오히려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히려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보는 게 네. 낫지 않나라는 의견 이렇게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하창원 본부장님께도 네. 여쭤볼게요. 이렇게 네이버, 카카오 정말 국민 주식이었잖아요. 네.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아니면 두 성장주들 계속해서 좀 갈 수 있을지 어떤 정확하게 한번 의견 가지고 들어보죠. 네, 예. 일단은 뭐 저도 네이버, 카카오 고르라고 한다면 네이버를 선택을 그래요? 하겠고요. 뭐 예.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일단 인플레이션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계속적인 이 인플레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돼서 네. 조금은 여유를 가지시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알겠습니다.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 다 들어봤고요. 하창환 본부장님은 이제 이만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소중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